우리가 뭐 언론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책을 보다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신자유주의라고. 신자유주의는 앞에 신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유주의란 얘기거든요. 서양 경제사로 보면 1776년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게, 이건 뭐 많이들 연도는 기억을 못해도 많이 알 겁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게 이제 근대 자본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유주의 경제학 혹은 고전 경제학, 이게 어떤 교과서인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유주의 경제거든요. 혹은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아담 스미스가 했던 얘기는, 그 이전에는 이제 중세에서는 상공인 계층이 막 등장하는데, 중세 사회에서는 절대 권력, 군주 혹은 정치 권력이죠. 이게 경제에 너무나 깊이 개입하니까 막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계급이죠. 상공업 계층과 그 다음에 중세 권력이 충돌해서 이 상공업 계층이 중세 권력을 타도하고 근대 자본주의를 세운 주도 계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당시 중세 권력을 향해서 경제에서 손 떼라. 소위 이윤 추구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라.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게 당시 근대 초기에 새롭게 등장했던 상공업 계층의 주장이었어요. 그들의 이해관계를 담은 거였어요. 이게 자유주의 사상의 아주 큰 축이에요. 정치 권력은 손 떼고 경제 영역은 소위 시장에 맡겨라. 시장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요의 양과 공급의 양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작동되고 알아서 조화를 만들어낼 거다. 그것이 이제 개인의 이익에도 부합하지만 전체 사회,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근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형태로 등장하고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론에서 얘기하는 정부는 작은 정부다. 이때 작은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시장에게 맡겨두고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만 해라. 혹은 축구 경기에서 심판자 역할만 해라. 선수는 다 알아서 뛰는 거예요. 경제 활동의 주체들이 알아서 이제 뛰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누가 칼 들고 물건을 뺏어가는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룰을 어기고 뭐 불공정 경쟁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만 정부가 감시를 최소한도로만 해라. 그래서 이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역할만 해라. 이게 이제 작은 정부론이에요. 작은 정부론, 자유시장 경제론, 이게 자유주의의 핵심인데, 이것이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경쟁의 결과로 독점이 생겨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부를 계속 축적해가지고 자본의 독점 혹은 독점 자본이 출현을 하게 되고,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계속 도태돼서 말하자면 노동자가 되거나 서민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독점이 어떤 결과를 또 가져오냐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협해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점의 힘을 가지고
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요. 독점의 편을 들도록 이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독점이 이제 커지면 물건이 대자본이 생기니까 물건을 이제 많이 생산해 내는데 이 소위 빈곤해진 서민들, 노동자들이 이걸 다 소화를 못해서 이게 생산된 물건이 다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과잉 생산이에요. 과잉 공급이에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공황이 생기고 불황이 생기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외부로 시장을 이제 개척하는 시장 쟁탈전이 생겨. 이게 이제 제국주의 전쟁인 거고 식민지 개척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경쟁으로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걸 가리켜서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켓 페일리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화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실패했다. 계층적으로 양극화가 생기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정부의 공정한 의사결정이 위협받고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전쟁으로까지 치닫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는 결과를 오면서 이게 이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1920년대, 1929년에 대공황 사태까지 번지는 거죠. 미국에서 생겨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 공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결과다. 이걸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게 다 알듯이 케인즈 경제학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것에 입각해서 뉴딜 정책을 펴요. 이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거예요. 돈도 풀고요. 그래서 돈을 풀어서 수요를 창출해요. 그래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수요를 창출해요. 그 정부가 나서서 복지도 강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양극화도 좀 보완하려고 해요.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그래서 이걸 큰 정부라고 해요. 시장에다가 다 맡기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정부가 조절하려고 해요. 혹은 이걸 수정 자본주의, 혹은 케인스 경제학, 혹은 복지 자본주의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정책이 먹혀들어서 말하자면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 정책을 펴고 다시 경제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쭉 오죠. 유럽의 복지국가나 혹은 미국의 복지제도나 선진국 복지제도가 이때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하면서 이 자유방임 자본주의권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가리켜서 좌파다,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요. 또 그 당시는 사회주의가 맹렬했거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맹렬한 운동이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이거는 사회주의는커녕 자본주의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자본주의지 무슨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또 비난을 해요. 어쨌거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기본 틀 안에서 자유방임 자본주의로부터 수정 자본주의를 이행을 하고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출현하고 복지국가가 등장하는 거죠. 1970년대가 되면 또 이것이 위기에 봉착을 해요. 두 차례 오일 쇼크가 70년대에 있었어요. 오일 쇼크로 인해서 이 선진 경제가 충격을 받고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재정 위기에 봉착을 해요. 그래서 IMF의 어떤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될 정도로 경제가 위기로 가고요. 이때 등장한 개념이 영국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영국이 복지 제도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나태해진다. 왜? 실직자에게도 실업 수당을 주니까. 그리고 노조가 워낙 강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노조가 다 조금만 뭐 좀 불이익이 오면 다 반대하니까 강성 노조죠. 강성 노조 때문에 이 어떻게 정책을 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큰 정부에 의해서 복지 지출이 많아지니까 재정 위기가 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가리켜서 영국 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처가 등장하는 거죠. 79년도에 노동당의 집권을 끝내고 대처가 등장해서 철의 수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제 대처가
했던 게 강한 노조하고 한판 붙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키고 복지제도를 감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직접 경영했던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를 철폐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손 떼고 시장에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자본주의 전에 했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이제 복귀시키는 거예요. 다시 작은 정부로, 탈규제로, 민영화로, 그다음에 시장 방임주의로, 그리고 복지 지출의 감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는 거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금 뒤에 미국에도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죠. 81년 1월 달에 취임하는데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이 사실 거의 비슷한 80년대에 공동으로 영국과 미국을 다 통치하면서 전 세계에 이런 지금 얘기한 이걸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제 전 세계에 확산시키게 되는 거죠. 이것에 이제 더 이걸 가속화시킨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95년에 WTO 체제가 출범한 것, 그리고 89년, 90년, 91년에 공산권이 해체되고 자본주의 체제를 이행하게 된 것. 그리고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은 되긴 했지만 IT 정보화 혁명이 본격화돼서 전 세계를 하나의 글로벌 체제로 묶어낼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에 더 날개를 달아줬죠. 거기 전 세계 국가들이 벗어나기가 힘들었고 우리나라는 97년의 외환 위기를 통해서 이게 아주 급속도로 편입이 됐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신자유주의가 그냥 뿌리를 내리게 됐고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또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자유주의를 했더니 병폐가 생겨서 수정자본주의, 케인스 경제학이 등장했던 것처럼 복지국가가 등장했던 것처럼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득 양극화가 생기죠. 사회가 불안정해지죠. 노동이 불안정해지면서 어쨌든 사회가 정치 불안까지 가고 뭐 시위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격화되고 이러면서 스페인의 시위라든가 아랍의 봄이라든가 아니면 그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라든가 이런 전 세계적인 시위가 이제 확산이 되고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신자유주의가 사실상 끝났다 혹은 퇴조라고 하는 진단이 많이 등장하는 거고